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주요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글로벌 IT 대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렸기 때문인데요. 이를 또 유발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는 11% 정도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또 접했던 소식이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또 사퇴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내에서 그렇다면 또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또 긴장감을 안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등이 쏟아졌었는데 바이든의 후보 사퇴 이슈가 이것을 다 묶고 가게 될지 어떨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 같이 점검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복귀하겠습니다. 그날의 키워드를 뭘로 꼽을까 고민을 하다가 차익 매물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돌게 된 것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우선을 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은 흐름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 이날은 또 흔들렸는데 이 또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단기간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결국 차고 나면 비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인지하면서 그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는 1% 정도 하락했는데요. 일단 빅테크 부진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가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1조 5천억 규모로 코스피 쪽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외국인의 매도 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도 올라설 수 있었는데요. 0.7%. 금투세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라는 기쁜 시장의 환호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소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시장 한켠을 지지해줬죠. 이날 2차 전지 소재와 비만 게임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네요. 미중 갈등과 미국의 EU 갈등, 계속된 이런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것은 경기 부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한국에는 수출에 대한 타격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라는 우려가 반도체에 대한 타격 우려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대선에 대한 이슈가 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죠. 트럼프는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대중 규제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 자동차의 고관세 부과 천명을 하기도 했죠. 대만은 방위비 리스크 부담으로 인해서 2% 빠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의 사퇴설이 이날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새로운 민주당 후보 선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때는 또 미국의 민주당 트레이드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쪽에 반등이 있었죠.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상승세에 있었고요. 풍력과 태양광, CS윈드는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9%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 관련해서 대마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우리바이오의 상한가 움직임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슈가 바이든이 사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는 코멘트, 그 이후에 또다시 바이든의 사퇴 공식 언급까지 계속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언젠가는 할 것이고 그 시기가 생각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자극되면서 제약 바이오의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좀 돋보였던 것은 비만 당뇨 관련한 종목들이었고요. 비만 당뇨 종목 내에서도 이날은 또 순환이 조금 도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주사나 경구용 치료제보다는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의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보였었는데 이들 종목이 이날은 상승폭이 좋지 못했습니다. 라파스 8%, 대원제약, 신신제약 등은 6% 밀려났죠. 오히려 기존의 대장격이었던 비만 치료제단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DXVX 상한가고요. 펩트론, 비만 당뇨 테마에서는 가장 대장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죠. 펩트론이 이날도 26% 급등하면서 굉장히 강한 거래가 실렸고 7월 달
7월 달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8만 1,000원까지 8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네요. 펩트론이 그래도 추세를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추세 회복에 합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테마의 대장의 흐름은 굉장히 섹터 센티에 중요한 흐름을 주기 마련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펩트론의 수급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비만 당뇨 쪽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쉬고 있던 주말 사이, 그러니까 7월 21일이면 7월 20일까지의 7월 수출입 잠정 데이터가 발표되죠. 비비리서치 조사 결과를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잠정 수출 부분의 호조 인 것을 모아본 겁니다. 디램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펠리클 쪽에서는 FST, 소켓 쪽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ISC, TSA, 리노공업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라면 수출 여전히 견고했고요. 소주 쪽도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음료 등이 들어갈 거고요. 그 밖에 개별로 봤을 때는 핫도그, 우양 쪽, 그리고 TNL은 청상피복제 계속해서 매달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LB라텍스 쪽의 금호석유, 스판덱스 쪽의 효성 TNC, 화학 섹터를 포함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또 타이어인데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도 수출 데이터가 꽤나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화학 섹터 내의 이들의 흐름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수출도 크게 늘었는데요. LG이노텍, 자화전자, 액트로, 해성옵틱스 등이 해당되고요. 반도체 쪽의 쿼츠 역시나 수출은 나름 꾸준합니다만 시세가 꾸준하지 못한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리막도 선전하며 SK하이테크놀로지, WCP 늘어났고요. 수산화 리튬 쪽도 갑작스럽게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조금 회복의 시선에서 눈에 띄는 것이 OLED TV, 화학 섹터 이런 쪽이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학 섹터 내에서 화장품은 저기 수출 데이터에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떼서 넣어봤는데요. 화장품도 7월 20일까지 잠정 수출이 좋았습니다. YOY 기준으로 29%, MOM 기준으로 4% 수출이 늘어났고요. 중국 제외한 전 지역의 수출 성장이 돋보였는데 미국과 아시아 중심의 큰 폭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 모두 다 증가했고요. YOY 기준으로 77%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메리칸 드림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일각의 시각 등도 여전히 나오고 있네요. 7월 18일에 나왔던 보고서 인용합니다. CLSA 측에서 K-뷰티 붐은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언급합니다. 수출 출하량, 구글 트렌드, 아마존 순위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하고요. 아모레퍼시픽과 주요 ODM사들에 대한 긍정의 시각 나오네요. 화장품은 수출이 찍히고 있죠. 그리고 실적이 찍히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계속 혼란스럽다면 다시 한번 숫자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화장품의 한 자리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기대하기도 합니다. 지켜보시죠. 그 다음은 화장품. 이쪽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을 때 나름 지켜주는 섹터로 자동차 대형주들이 자주 이름을 올리는데 그 근간에는 역시 실적이 있습니다.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하이브리드차 생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 자동차 섹터를 조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성수기 3분기, 4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면 연간 영업이익 20조대가 아니라 30조대까지 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네요. 하이브리드 차에 초점이 맞춰질지 아니면 현대차 기아에 초점이 맞춰질지 봐야겠으나 하이브리드 차 생산에서는 현대차 기아, 코리아 FT, 캐니스터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방전지 등도 관련한 종목으로 많이 언급되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 화장품, 2번 자동차, 그리고 불안한 시장 또 다른 단골은 최근 들어서 다른 빅테크가 흔들릴 때 나름 견고했던 애플 이야기도 계속 나오네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1년 후에 여러 가지 노이즈를 듣고
있고 애플이 4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근간에는 아이폰의 차기작에 대한 애플 인텔리전스 모멘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애플 서플라이 체인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요. 9월에 있을 사전 주문 신모델 공개 이때까지는 기대감 유효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BH 등에 대해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걸었네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사이 마감된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어요.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 유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시장의 심리를 다시 한번 위축시켰죠.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 업데이트 과정 중에 갖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장, 은행, 항공, 방송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산업에 타격을 주는 이슈가 주말 사이에 발생했었죠. 그러면서 서버 산업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테슬라는 이로 인해 일부 생산 시설이 가동 중단됐다라는 소식 등으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2%, IBM 1%, MS 0.7, 테슬라 4% 떨어지는 이슈가 발생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AI 서버 쪽이 흔들린다면 반도체도 타격이 있을 거야라는 우려감 플러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만 방위비 언급 등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TSMC, ASML 등의 종목들도 다소 3% 이상씩 빠졌고요. 이것은 시장에 큰 타격을 줬죠.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그래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 ARM에 대한 목표가와 투자 의견을 올려잡으면서 ARM은 주가 3%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은 상황에서 무역 분쟁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달러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우려감 등이 일부 자극하면서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수혜주가 모두 올랐느냐?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금융 쪽은 나름 이런 시장의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덜 빠지는 정도로 방어했고요. 에너지 쪽은 또 밀려났습니다. 트럼프가 시추를 많이 할 것임을 언급하자 물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에너지 가격 하락 이슈가 부각이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형성했다 볼 수 있겠네요. 개별주로 특징주 골라본다면 스타벅스 있습니다. 엘리엇이 상당수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이슈에 스타벅스 6% 올랐고요. 넷플릭스는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됐습니다. 1.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네요. 이날 뉴욕장의 주요 이슈로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트럼프 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떨어졌습니다. 11%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하지만 다른 경쟁사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반사익 기대감에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도 했어요.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슈가 지난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 보안주 강세로 국내에서도 반영이 됐었는데요. 미국에서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보안주들은 나름 선전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 트레이딩이 발생한다면 보안주 쪽에서 나올지 지켜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분명한 건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트럼프 피격 이슈 이후 유달리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조정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분명히 시장은 어느 정도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미국의 대선구도 급변 이슈가 들려왔죠. 새벽 3시경에 속보로 받아봤는데요. 바이든의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직 사퇴 이슈 전달이 됐습니다. TV 토론 이후 사퇴 요구 압박을 계속 받았었고 3주 만에 결정을 내린 거죠. 이후에 바이든은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의 사퇴 소식이 전달되고 트럼프 측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다 이런 또다시 좀 강한 멘트를 날리기도 했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보다 더 이기기 쉽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지속적으로 후보 자리를 유지한다면 승리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쪽에 베팅이 돼 있었는데 일단 다른 후보자가 나온다면 혹시 모른다 쪽으로 조금씩 긍정적인 시각이 언급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베팅 사이트에서 즉각적으로는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 올라갔고요. 트럼프의 지지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갭 차이가 좀 커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배팅 사이트 기준 높긴 합니다만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만들어내기는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일정은 8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공개가 누구로 되는 것인가가 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엔 해리스 당선 확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당선 확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 갭이 어느 정도로 축소되는지 지켜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다른 후보자 선출에 대한 기대감, 바이든의 사퇴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트레이드라고 불 수 있는 2차 전지 신재생 대마 쪽이 올랐는데 만약에 이것을 반영해서 이쪽에서 연속성이 날지 아니면 다른 누가 되더라도 지금으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보게 될지 그래서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지는 봐야겠습니다. 이쪽이 힘을 싣게 된다면 오늘장은 이쪽이 약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트럼프 쪽에 더 배팅이 된다면 이쪽에 또 약할 여지가 있겠죠. 시장이 답을 줄 텐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피격 이슈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 가장 강했던 것은 건설과 조선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동전의 양면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서 출발하지만 일각에서는 관세 부담이 있다, 지정한 리스크가 고조된다, 친환경에 부정적이다, 이민자를 막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 등이 유지될 거다,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 물론 그 안에서 수혜는 찾지만 그것이 대두되고 있고요.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만들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업적에 금리 인하를 추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세와 규제 완화 이슈, 유가 하락,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시각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업과 산업의 장기 방향과 본질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센티와 대장,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테마에 무슨 대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의 수급 이동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대응하고자 하는 시계 열에 따라서 뉴스의 중요성도 달라질 것이고요. 수급의 민감도도 달라질 겁니다. 자, 반도체 어디야?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이 이쯤일지에 따라 시장의 대응은 달라질 겁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한국과 중화권 IT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낮추는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 끝나기는 아직 이르긴 하다. 다만 지금은 위험 대비 보상이 2025년도 연말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이클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이익을 확보하는데 좀 유혹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IT 사이클의 기간상 후반부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런데 보통 막판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사이클을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분명 위험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이클은 아직 안 끝났는데 좀 목전에 많이 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일주일간 반도체 쪽 종목들이 그리 좋진 않았죠. 엔비디아 8% 밀렸고요. AMD 16%, ASML, TSMC 등도 10%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덜 올랐었던 것 때문에 그나마 충격은 덜 했지만 그래도 보합권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10%나 한 주간 밀려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반도체긴 하나 그래도 단기 낙폭이 꽤 과도했다라는 분석도 같이 나옵니다. 삼성증권은 이런 반도체 쪽의 타격, AI 쪽의 빅테크 쪽의 타격은 대선의 노이즈일 뿐이고 규제는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다. 하지만 그 규제가 있던 상황에서도 이익도 계속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H투자에서는 AI 반도체 이익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는 있으나 성장성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회복하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트럼프 텐트럼 이후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최선호주는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월 관심 종목으로 트럼프 관련해서 감세 정책 수혜, 반도체, 삼성전기, LS일렉 꼽고 있고요. 관세, 에너지, 안보 정책 수혜로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카이 등 언급합니다. 그리고 K밸류업도 보자고 하는데요. 금융사 KB금융과 LS와 두산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트럼프 이슈가 여지없이 많이 나오네요.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통화를 했고 대통령 되면 전쟁 끝낼 것이다 이런 멘트를 했다라고 밝혔죠. 재건 쪽 일단 체크해 두겠습니다. 트럼프의 브로맨스, 김정은 긴장 풀고 야구 경기나 보러 가자 이런 코멘트를 한 것이 이슈가 됐는데요. 대북 관련주,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 트럼프 트레이드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어떨지 보시죠. 그리고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27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 후보자가 기조연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이 어떤지 봐야겠죠. 밤에 바이든의 후보 사퇴 이슈가 있고 나서 민주당의 힘이 좀 실릴 것인가를 우려했겠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막 급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 1시간 후에 다시 그 부분을 다 만회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인지 아니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일단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 이스라엘 예멘 본토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가 등장했죠. 방산이나 드론이나 가스나 뭐 이런 쪽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의 시장 관심이 여기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뉴스 정도로만 보시죠.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이슈가 계속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한국 CDMO사들 수주 문의가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바나 바이넥스, 예스티팜 거론이 되고 있죠. 시간 외에서 보안주가 강했던 것처럼 MS발 IT 대란을 틈타서 해킹 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특정 언론의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주들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센즈랩이 가장 강했어요. 시간의 상한가, 모니터랩, 라운시큐어, 한싹 등의 종목들도 보안주로서 봐야 될 텐데요. 모니터랩도 시간의 상한가였고요. 한싹도 5%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트레이딩으로 집중을 해본다면 보안주 쪽이 이슈가 있는 것,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주는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실적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쏟아질 건데요. HD 그룹주, HD 현대그룹주, 그리고 여기는 LG그룹주, 포스코그룹주, SK하이닉스 등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쏟아집니다. 미국에서도 테슬라, 아마존, 퀄컴, KLA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트럼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지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고 실적에 집중이 된다면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권가 의견들 나오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제 일정이나 이슈들 짚어봤고요. 또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 어느 쪽 잡아주십니까? 네, 오늘은 OLED 한번 오랜만에 브리핑 해볼까 합니다. 뭔가 긍정적인 소식들은 전해지는 것 같은데 주가는 영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LED 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패널 메이커 대표적인 두 업체가 7월 말쯤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2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말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만큼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에 대해서도 눈높이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8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업황이 많이 개선이 되고 3, 4분기에는 AI를 탑재한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도 7월 25일 이번 주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지금 FN가이드의 컨센서스 보시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니뭐니 해도 영업 손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에는 손실을 정말 많이 줄이고 3, 4분기 하반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에 OLED의 패널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넘게 늘어났고요. 중소형 OLED 쪽 전장용 OLED도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번 실적 발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OLED 시장 2분기에는 사실 디스플레이 업계에 있어서 비수기입니다. 수요가 많이 감소하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과 연초에 집중됐었던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의 이 신제품의 출시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OLED 패널 공급을 본격화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에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쪽에 OLED를 공급했었는데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OLED가 장착된 아이패드가 나온 거죠.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 물량을 공급하는데 올해로 850만 대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2분기부터 수율의 일정 수준을 회복하면서 공급량도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늘린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 아이패드 이 OLED가 아이폰 대비해서는 수량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 패널의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서 고부가 가치 패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OLED 발광층을 2개로 쌓는 투스택 텐덤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태블릿 패널의 면적도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면적이다라는 점에서도 결국 이건 수익성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 OLED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OLED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정도 늘어났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용 OLED가 중국의 업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물량이 좀 넘어간 수혜도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에 폴더블 폰 또 신제품 내기도 했었고 애플은 가을쯤에 아이폰 16이 나옵니다. 일부 생산 시작한 물량들 또 실적에 반영을 한다면 그 부분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상저하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6월 수출입 동향 상반기와 함께 또 체크를 해보면 6월의 디스플레이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증가한 17억 6천만 달러다라고 합니다. 이 충남, 아산, 베트남 쪽의 IT용 OLED 수출액 추이를 보시더라도요. 꾸준히 5월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4조 원 넘게 투자를 하면서 2026년까지 충남 아산 쪽에 8.6세대 IT OLED 라인 구축한다고 하고요. 베트남에도 이 노트북 패널의 후공정 라인을 만들어서 최대 생산 거점을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출의 추이를 봤을 때도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IT OLED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침투율이 3% 미만이었다고 한다면 2024년에 앞서 보셨던 아이패드 프로를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이 침투율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제 새로운 좀 한 번의 시대에 접어선 것이고 2026년부터 해서 빅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는 모바일 OLED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던 태블릿 OLED, 노트북 PC용 OLED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온디바이스 AI가 빠르게 또 트렌드화되면서 전력 부분에 효율성을 갖는 OLED 패널 적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두께나 반응 속도 쪽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 OLED 패널은 원가가 비싸서 당장의 세트 업체에서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또 무리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 봐야겠고요. 또 AI PC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또 노트북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태블릿 OLED 패널 지금은 6G 팹에서 양산하고 있는데 노트북 PC는 이제 8.6 이상급에서 양산 시에 패널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면치 효율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IT OLED 시장의 앞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또 경쟁이 중국 업체와 국내 업체 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자료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앞서 보셨던 모바일과 PC용 이외에도 차량용 쪽에서도 또 뉴스가 있었는데요. 3세대 텐덤 OLED 내후년에 양산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밝기와 내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또 강점 가지고 있는 만큼 중국이 진입하지 못한 고부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장의 고객사도 11곳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IT OLED부터 해서 전장용 OLED 거기다가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증권가에서 눈높이를 많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16,000원, 15,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주가는 어느 자리일까요? 연초에 13,000원대였던 주가가 4월에 9,600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월에 13,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연초와 거의 유사한 주가까지 많이 끌어올린 상태인데요. 종가는 12,600원 정도로 금요일에 기록을 했고요. 연중으로 봤을 때는 결국 7% 정도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고 목표 주가도 올려잡고 있는데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들어서 다른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BH가 2분기의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7월에는 7% 정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아나페스가 지난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AI PC가 앞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증권가 리포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힘스 같은 경우에 금요일 시간외 거래에서 6%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사실 굉장히 좋진 않습니다. 하락률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밑으로 간다면 더 많이 낙폭이 큰 상황이죠. LG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10% 정도 7월 들어서 주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디스플레이 업계가 하반기에는 좋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그렇다면 웃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의 또보기는 의료 AI 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더보기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AI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국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의료 AI 기업들 잇따라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고요. 또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쪽들도 많습니다. 하반기 일정들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딱 브리핑 해드렸는데 한 주 동안 이쪽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가가요. JLK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외신 쪽에서도 미국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고요. 금요일장에서도 13%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연간으로 흑자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딥카스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봐도 괜찮은 섹터인지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주말 사이에 한 주에 대한 정리를 하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전략을 또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은 이제 속보가 전달이 됐어요. 바이든의 사퇴 소식, 이를 반영해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먼저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에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 호락호락하게 지진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격차가 줄어드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이제 부통령의 어느 정도 이제 후보죠. 이제 부통령 후보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바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지난주 한 주간의 움직임들을 지켜보시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을 거의 확실시하고서 나온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간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고 보입니다. 보통 이제 나스닥과 이제 S&P 같은 경우 여기서 한 2, 3% 정도만 빠지면 이제 보통 미국 주식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1년에 한 10% 정도 빠질 때가 한 번 나오고요. 5에서 7% 빠질 때가 2번 정도 나오는데 올해 이제 2번 정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 선물 기준에서 19,500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성공 가능하고요. 네. 한국 지수로 넘어오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는데 코스닥이 좀 문제입니다.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을 보시면은 다 개별주예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도 보면은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섹터 자체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전혀 없고요. 뭐 HLB, 그다음에 알테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개별적인 모멘텀 따라서 각자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체질 개선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 지금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개별주 하시는 분들께서는 차라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개별주 하시는 게 낫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추종 종목들 혹은 ETF 좀 담당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의 남은 희망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하루빨리 삼성전자 HBM 이제 3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 막 외신도 막 나오고 있고 막 단독 기사도 꽤 많아요. 네, 단독 기사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잠깐 올랐다가 좀 빠지는데 공식적으로 나와야지만 그런 관련 생태계들이 좀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거는 HBM3가 아니라 HBM3E의 테스트가 통과가 되었다. 요거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빨리 나와야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이 올라오게 되면 코스닥이 조금 더 밑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와서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전히 제 뷰는 일단은 하락이나 혹은 조정이 강하게 나올 거는 9월이나 10월 정도는 가야지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런 반도체 주요 종목들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보유자 관점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었던데 주력이 반도체 섹터였는데 한 주간에 반도체 쪽이 상승률로 보면 최하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감이 굉장히 안 좋았던 장이었는데 이 주요 종목 보유자를 위한 한 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꺾이진 않을 겁니다. 한 번 정도 직전 고점을 나오는 쌍봉 정도는 만들어주고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미국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번 정도 위는 찍고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여전히 저라면 지금 당장은 매도하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풍파 다 맞았고 비바람 다 맞았는데 좀 더 들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이라면 일단 보유하면서 상황을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OLED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OLED TV 수출도 괜찮고요. 애플의 OLED 모멘텀도 계속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소재 중심으로 회복될 거야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뉴스 대비 영 시세가 약해요. 어떡합니까? 네, 이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만한 기기가 지금 없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AI 수요 없었으면 비슷했을 겁니다. OLED든 반도체든 비슷했을 건데 이제 AI 쪽 반도체는 AI라는 새로운 무기가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고요. 그게 지수를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OLED는 지금 당장 그냥 좋대. 조금 이제 그래도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래. 그래도 바닥은 잡았는데 이 바닥을 탈출할 만한 요소들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LCD에서 OLED 전환이 되고 OLED가 어느 정도 양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OLED 생태계가 굉장히 깔끔해진 건 맞으나 정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만한 어떤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상황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분명히 되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뭐 수출 데이터도 깔끔해지고 있는 건 맞은데 이게 또 삼성 이제 아산 쪽 이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데 아산의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아산 공장이 좀 세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매출이 좀 동반이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LG 디스플레이까지 올라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생태계가 좀 더 깔끔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OLED 관련해서는 바닥은 잡고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가정하는데 무언가 새로운 걸 보여주기 이전까지는 정말로 직전 고점을 다시 갱신하기는 어렵다. 상승 탄력이 중간에 가다 꺾일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 BOE 이제 중국 이제 BOE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를 지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선익 시스템과 그다음에 아바코가 이제 8.5세대 OLED 장비를 계속적으로 퀄리테스트 통과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한번 장비주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 쪽으로는 아산 쪽의 수출 데이터가 깔끔해지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관련주로
보통 요즘 시세 나올 때도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쪽에 주목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익 시스템, 아바코, 이녹 첨단 소재 이렇게 추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 앞서 OLED TV 쪽도 살짝 살펴봤다면 수출 쪽에서 좀 좋은 게 꾸준히 좋은 건 화장품. 그리고 타이어도 회복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화학 섹터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전부 다 화학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이어서 한번 각각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네, 먼저 화학 섹터 또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다운 사이클은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OLED보다 조금 더 심하게 상승을 보여줄 만한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스판덱스나 이제 화학 소재들이 많이 좀 수출 데이터가 네.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예전에 2차 전지랑 비슷하죠. 올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중간에 꺾이는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화학은 여전히 상방이 제한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방은 막혀있기 때문에 하단부 가서는 좀 짧게 드시는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 판매랑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타이어 쪽은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한온 시스템 인수에 좀 크나큰 좀 이제 주가 하락을 맛보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은 그래도 제가 이제 지난주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금리 인하 이후에 좀 꺾일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불꽃을 즐기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출 데이터 굉장히 깔끔해졌는데 이슈들이 좀 있을 겁니다. 미국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같이 합쳐서 이제 소비재 관련된 이슈들이 마지막 불꽃을 뿜어내기 정말 좋은 시점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실리콘2가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리고 쭉 올랐다가 또 여러 가지 노이즈, 뭐 선정량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존 판매량이 꽤나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를 여전히 조금 이제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체크해 주셨고 화학 섹터 내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일단 압축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진만 스픽이 무엇일까 봤는데 재건 쪽 트럼프 후보자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라면서 이제 전쟁 끝내겠다라는 코멘트를 이제 본인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보시는 걸까요? 네, 어느 정도 서로 이제 더 이상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지루한 국지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로감이 있고 둘 다 이제 더 이상 가져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테마라든지 그래도 한 번 정도 타기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수가 조금 상방이 제한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테마주가 기승은 부릴 겁니다. 그래서 재건주 분명히 한 번 정도의 타이밍이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길게 보시기보다 좀 짧게 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토목 관련돼서 이제 우림 PTS가 지금 기술적인 위치가 굉장히 좀 깔끔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면은 유리가 멀쩡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KCC 글라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투자 시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한 일주일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한 번 정도 뭐 한 10% 슈팅 나올 때 그냥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길게 가져가기에는 재건도 사실 실제로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테마성 이슈를 네. 좀 지켜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그냥 테마성 이슈를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우린 PTS, KCC 글라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정도 10% 수익 경우 챙겨가는 전략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만 스픽 이제 ASR 종목들을 살짝 볼게요.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저희와 함께 호흡을 해주고 계시는데 짧은 시간 안에 레몬 상승률 꽤 좋습니다. 우리 기술이나 한정 기술도 원전 이슈, 트럼프 관련해서도 있었기 때문에 또 체코 이슈도 있어서 움직임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레몬 AS일까요? 원전 한번 해볼까요? 네, 원전으로 원전 다들 가요? 좀 네. 걱정해 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주들이 세론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수주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가장
가장 빠르게 원전을 짓는 이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조금 더 해외 수주나 늘어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나온 건 나온 거고 분명히 이제 뼈 아프게 이제 그 당일날 매수했다가 좀 실패해 보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원전이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단부 지지하고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올라올 것 같을 때 한번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원전에 대해서 당분간은 기대를 접으시고요.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모멘텀이나 적절한 이제 반등 시기에 나올 때 제가 한번 정도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전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K옵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후보자의 그 기조 연설 이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2024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상화폐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바이든의 사퇴로 인해 이쪽이 흔들릴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미 코인 시장이 제가 오전에 봤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보다 거의 7, 8%가 올랐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퇴 이후에 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느 정도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27일까지 끌고 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단기간 오늘 매수했다 오늘 팔아도 되는 이제 새로운 신규 매수까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27일까지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종목들까지 AS를 해봤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시장이 바이든의 사태를 받아들이고 해석할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장기 관점에서는 이러한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기업들의 본질 파악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야기들 오늘 진맛쌤과 정리해봤네요. 고맙습니다.